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10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내마녀의 날이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장이 조금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간은 코스닥을, 웨이는 코스피를 마지막에 많이 매집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기간은 코스피를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옵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이 내일부터 열리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금요일에는 별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슬슬 좀 움직여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간과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좀 잘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을 보시면 이제 기간이 마지막으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어갈지, 그 다음에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를 끌어올릴 것인지. 자, 지금 마지막에 아주 애매하게 상단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좀 했는데, 자, 이번 6월 달이죠. 6월 달에 이 코스피가 치고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6월에 결정이 나지 않고 또 똑같이 이제 횡보를 좀 하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이평선들이 모이는 지점이 올 거고,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좀 올라가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찬가지 오늘 양봉으로 바이오주들이 좀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위주로 오르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렸고요. 상단에서 중턱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 좀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지수 선물은 여전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나스닥, 다우 거의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채권 수익률도 보시면 미국 10년물이 1.5%로 이제 1.4%까지도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증시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듯한 모양입니다. 환율도 뭐 계속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번 다음 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오늘 2,700원 하락해서 10.34% 하락을 했고요. 23,4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경고를 드렸던 그 구간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큰 음봉이 나왔고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외로는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좀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 외가 뭐 1% 정도,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전처럼 막 거래량이 막 붙어서 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확실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래량을 죽인 채로 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만원 이상은 이제는 좀 당분간은 보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두산중공업이 너무 핫해지면서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 템포를 가지고 좀 천천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도 급등을 해버려서 급락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이제부터는 좀 자리 잡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나갈 분들은 다 나가신 것 같고 이제 버티시는 분들만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그래서 21선과 좀 갭이 아직도 있고요. 요 급등에 대해서 이제 거래량을 이제 피크를 찍고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제가 친절하게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급등을 했던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패턴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이 서서히 이제 올라오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에서 유가를 유지를 할 거고요. 저는 그 구간을 2만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3,400원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제는 이 상승에 대한 수급보다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의 수급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분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단기나 단기 스윙을 하실 분들이 30분봉을 좀 보시면 좋긴 합니다. 너무나 긴 추세도 아니고 조금 짧은 추세도 보이기도 하고요. 괜찮은 차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는 계속 60이 30분 선을 이겨내고 터치도 하지 않고 올라오다가 이번에 급락으로 인해서 그 선을 깼고요. 자, 이제는 20, 30분 선을 넘어가지 못한 채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또 한번 이제 살짝 반등을 주면서 20, 30분 봉을 터치를 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그 20, 30분 봉을 넘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를 내릴 때는 한 번 이렇게 쭉 내리지 않고요. 한 번씩 이렇게 올려주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급락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라고 하죠. 반발 매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개미 털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미 털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큰 투자자들이 좀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는 저가 매수로 조금씩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투자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지만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이라서 뭔가 이제 코스피 전체로 외국인이 마지막에 많이 들어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일이나 다음 주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이 좀 불씨를 살릴 수 있겠다.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양봉이 좀 나온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만 이제는 이제 4천만 주 정도라고 할까요? 4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쉽게 터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힘이 빠지고 이 수급에 대해서 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까지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연기금이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매도를 했고요. 이제 주 세력이라고 생각했죠. 주 매수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연기금이 크게 매도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기금의 방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을 사실은 지금 뭐 일봉으로 별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봉이 이미 고점 찍고 여기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고점봉에서 음봉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월봉도 좀 월봉이 이제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사실은 아주 큰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계속 원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기사를 좀 살펴보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산중공업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더 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막 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면 너무나도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관심이 없던 개미분들까지 모두 몰려와 가지고 이게 투자자들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수급이 좀 꼬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 참 힘듭니다. 어떻게 되냐면 고점 부근에서 이제 개미 물량이 많이 모여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물려가지고
매수도 하지 않고 매도도 하지 않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 주가를 주로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2만 주, 3만 주, 뭐 5만 주, 10만 주 이렇게 막 거래가 붙는 것은 개인이 그렇게 10만 주씩 던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차근차근 떨어지면서 이제 여기서 물렸던 분들이 거래를 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사고 팔질 않으니까. 주가를 올려야 팔던가 하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거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를 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제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히 좀 다시 한번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이 두산중공업은 당분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2만원 초반 정도에서 한참 이제 횡보를 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월 21일에 6,600만 주가 상장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화 기간을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잡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익절을 하신 분들은 8월쯤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 뒤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좀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도 저점 고점 잘 잡으시면 40%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이런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면 그런 걸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장기 투자자는 계속 유효합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이제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추가로 더, 네,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때까지 계속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제가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저는 3만원 이상 다시 한번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컸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았지만 저는 신규 진입은 아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700만 주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제 200만 주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1500만 주까지 감소를 좀 했는데 여전히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죠?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가 저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주식 시작을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에, 아니죠, 공매도 금지가 된 이후에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잠깐 이제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보통 이제 주가를 좀 올리기 전에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상환을 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공매도가 최저가 되었을 때 이 주가가 이제 바닥 구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또다시 이제 공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또 한 번씩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해요. 주가가 또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그러다가 고점 부근에서 또 한번 이제 공매도 상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패턴을 제가 이제 여러 종목을 통해서 좀 많이 생각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를,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목을 좀 하고 매일매일 이 장표를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하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이렇게 줄어들 때는 확실히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환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상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런 소스가 좀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는. 네, 그래서 공매도는 아직 여전히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5월 31일부터 9일까지 100만 주 이상을 계속 유지하던 거래가 70만 주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거래가 좀 줄어들긴 했고요. 자,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잔고가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바로바로 반등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게 공매도 세력이라는 것이 쇼커버링을 진행하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상환을 하기보다는 횡보 구간에서 상환을 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본인들이 손해를 안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차장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이제 감소를 좀 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6,480만 주, 이게 늘어난 건가요? 보자. 대차는 아직 뜨진 않았네요. 근데 뭐 어제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400만 줄이기 때문에 여기 대차 상환도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매도 상환이 200만 주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외국인 추정은 이제 99만 주 정도에서 97만 주 정도로 뭐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 다시 한번 들어와 주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그 아까 4천만 주라고 했죠. 네. 4천만 주 정도로 다시 한번 터져주는 그런 날이 온다면 두산중공업이 한번 다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겠지만, 이제 거래량이 그 이상 터지지 않고 이제 뭐 2천만 주, 1천만 주 이렇게 서서히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은 이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계속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두산중공업보다는 두산인프라코아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을 이 주식을 받는 것이 사실 지금 주가 기준에서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더 많이 내리긴 해서 그 이제 그 차익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네, 외국인은 원래는 두산중공업을 나가고 두산인프라코아를 매수하던 추세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의 그 소식 하나인데요. 자, 원전건설도 수출도 나몰라라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이라크가 이제 한국과 원전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산업부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 원전 동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산업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이라크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좀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알자지라와 그 다음에 블룸버그 등 이제 외신은 산유국인 이라크가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와 산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이라크 정부가 러시아의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 그 다음에 한국 정부와 원전 건설을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제 이라크 정부의 아랍에미리트에 건설된 이 한국 바카라 원전을 바라카 원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원전 건설 문제를 이제 러시아와 한국에 타진을 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은 이제 이라크 원자력 청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시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라크 원전이 뭐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거지, 이미 뭐 한국이 뭐 최종 입찰 대상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국가가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미래가 더 창창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2주일 만에 2.5배가 될 만큼의 그런 큰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치 이제 이 미국과 이제 한국이 원자력 수주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이제 좀 찌라시 같은 찌라시를 뿌리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저번에 체코 제가 원전을 말씀드렸죠. 체코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뭐 체코 정부를 이제 배려를 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 진입을 해가지고 삼자 간에 그 경쟁을 해야지 이제 체코 국가에서도 좀 이득을 본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들어가서 세 국가가 경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 협력을 한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바로 힘을 합쳐서 프랑스를 죽여버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거의 수주가 완료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한국이 이제 수주를 못 하더라도,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이제 한국과 협력을 할 수 있고, 한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수주를 하더라도 이 먹거리를 떼주겠다. 그래서 먹거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도 좀 교류를 할 수 있고, 미래에 이제 SMR에 대한 그런 기술을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원전이 바로 수주된 것처럼 막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뭐 검토되던 체코도 지금 내년에 입찰 준비 예정인데, 지금 뭐 이라크가 갑자기 뭐 검토를 해가지고 뭐 몇 달 만에 후다다닥 해가지고 최종 입찰자 정하고 입찰 서류 작성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요. 그래서 이라크 내부에서도 그런 국가 선정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있을 거고요. 러시아 로사톰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코에서는 운이 좋게 이제 러시아 쪽이 배제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수주 그 확률이 좀 높아진 거지, 로사톰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가 갑자기 뭐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처음 두산중공업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야 이거 원전 갑자기 수주하는가 보다, 와 이래서 주가가 갑자기 올랐나 보다, 진짜 수주했나 보다 이러고 막 이제 고점에 막 들어갑니다.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그 소식들이 모두 이미 머리에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이제는 이런 음봉 뒤에 뭐 양봉이 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시 올라가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음봉도 아마 인정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N자로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3만원 넘어서 4만원 5만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식들 저는 계속 꾸준히 다루어 왔고요. 네, 올 초부터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얘기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빠르면 하반기쯤에 좀 이제 입찰에 대한 소식이 나올 거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두산중공업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어서 올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사업들이 사업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원전이 이제 수주가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그 2, 3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주 만에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이 상승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상승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원자력 수주를 했으면 진짜 제가 오케이,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수주를 현실적으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기대를 받고 레벨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만원 밑으로는 내려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내린다 싶으면 저는 이제 17,700원 정도의 이 전고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21선 지키면서 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7월에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좋은 기업이다, 홀딩 하셔도 되고요. 이미 익절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혹은 다시 한번 신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여러분들 장기 투자라는 말을 여기서 사시고 장기 투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장기 투자하고 존버입니다. 존버 하는 거랑 장기 투자랑 달라요. 네, 이게 자기의 의지로 버티는 거랑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서 존버라는 말은 이게 내동매매를 많이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신의 기준 없이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내동매매를 한 번씩 하게 되고요. 저만의 규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 호가창이나 아니면 거래원이나 아니면 주식시장 그런 모든 환경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이쯤 됐으면 욕심내지 말아야지 요런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쯤 됐으면 사도 되겠다 요런 기준, 네,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추천드리는 것은 장기 이 월봉선, 네, 장기 추세선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무리 이제 그 좀 내동매매를 하더라도 저점 부근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셨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도. 두산중공 이외에도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어제부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고자, 네, 새로운 종목들을 이제 리뷰를 할 건데,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네,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제 급등에 대한 이 급락은 어쩔 수가 없었고, 이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한번 계속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주가를 조금 더 내리면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수렴 구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7월 21일에 있을 6,600만 주의 합병 신주 발행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 물량이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 시가총액 증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대주주로 가겠지만,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미 조금씩 매도를 한다고 했더라도 이 유상증자가 신주가 발행이 되었을 때도 이미 오래 한 두 달 정도 좀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두고 적어도 이제 8월 달까지는 두산중공업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를 멈추고 다른 종목을 갖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두산중공업을 원래 장기로, 아주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 그거는 이제 뭐 요때부터 이전부터 모아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아무리 많이 내려봐야 이제, 네, 저는 이제 2만원 아니면 만원 후반대까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파동을 태우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막 2배, 3배, 4배가 될 만한 그런 가시화된 그건 없다. 네, 소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임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